40대에 공부의 맛을 알았고 60대가 되어서는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진 문해교사 이성자입니다. 어린 시절 가끔 밥때가 되었는데도 맹물만 끓이는 날은 온 식구가 굶는 날이었습니다. 밥이 모자라 엄마만 굶는 날에는 저는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며 슬그머니 부엌에 가서 맹물로 배를 채우는 가난한 집 맏딸로 철이 들어갔습니다. 15살에는 제가 생전 처음으로 돈을 벌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학교에 갈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아 집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시장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 그 돈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 돈을 꼭 쥐고 있었던지 돈이 축축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에서 삼치 2마리를 사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근 40년 동안 삼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공부에 대한 미련은 싹 버렸습니다. 저의 첫 문학 선생님은 어두운 거리에서 헌책을 파는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카바이트 불빛 아래 사지도 않을 책을 뒤적거리며 그렇게 망설이고 있으면 뒷장이 떨어져 나간 책을 거저 주시며 "책은 재산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때 저의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직업은 거리에서 멸치며 채소를 파는 노점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제품 공장의 시다로 미싱사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잘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들 살았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멍가게는 슈퍼가 되었고 제법 장사가 잘 되니까 슈퍼바이저들이 저의 가게를 슬금슬금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제가 편의점을 하지 않으면 바로 앞에다 편의점을 차린다고 저를 반협박했습니다. 큰 고민을 하다가 은행 융자와 사채를 얻어 가게가 딸린 그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제법 잘 되었지만 빚이 얼마나 많은지 무서웠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수년 전에 전봇대에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라는 그 빨간 글씨가 운명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공부할 형편이 안 되었죠. 그래서 애써 외면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라도 알려고 가 보았지만 그전에 내렸던 비로 전화번호는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쉬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의 이러한 마음을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는 "야, 학원은 어렵다. 비싸다. 야, 문해학교 한번 가 보자."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공부를 문해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정말 살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 시쯤 늦은 가을비가 내리는 때였습니다. 그때 편의점에는 손님의 발길이 뜸하고 저는 그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영어 단어를 써 봤습니다. 그때 청년 3 명이 들어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맞았습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두 명은 카운터로 뛰어들어와 우산으로 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금방 머리는 터져서 피가 흐르고 가게는 난장판이 되었죠.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쓰러지는 척하면서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지. 죽을 것 같아." 그 강도들은 제 말을 들었는지 몇 번의 발길질을 더 하고서야 금고에서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와 피범벅이 된 저의 영어책을 보니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머리가 바보가 돼서 공부를 못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에 얼른 영어 단어 3개를 외워봤습니다. 외워졌습니다. 그때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알바와 동생에게 전화하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궂은 날이면 그 수술받은 그 상처가 근질근질거리기도 합니다. 인구조사에 학력난이 있습니다. 저는 중졸이라고 쓸 때도 있었고 간이 좀 커지면 고태라고 쓰는 저희 학력은 고무줄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저는 친구 따라 검정고시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저의 학력을 써먹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취직한 건 아니고요.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팔았답니다. 그 일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게 되었죠. 학력을 묻더군요. 당당하게 "고등학교요." 대답했는데 경찰관은 고동학교라고 오타를 쳤습니다. 고등이든 고동이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당당한 고졸이니까요. 2004년 저는 방송대 영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공부했습니다. 3학년 때는 대상포진에 걸려서 2년 동안 병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졸업하니 동기들은 하나둘 취업을 하거나 영어 학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가 너무 좋아 편의점도 접은 백수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 따라 일주일에 2번씩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취준생이 된 것이죠. 2011년 6월 정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문예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하고 영분 쌤은 사정이 생겨 더 이상 문예학교에 갈 수 없으니 제가 대신 그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 날개가 있으면 날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여러 가지 생각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문예학교 학습자들의 꿈은 글을 잘 읽고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을 알기 전에는 주눅이 들었지만 글을 알게 되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꼭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일일 교사와 보조 교사를 체험하게 해 드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저희 제자 영금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로 써서 상을 탔습니다. 당당하게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시의 내용은 글을 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과 자신처럼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70세가 넘은 동희님은 6월의 넝쿨장미처럼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그 시는 창작곡이 되어 CD로도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졸업이냐며 솜사래를 치시던 80세 인서님은 졸업장을 받던 날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평생의 한을 푸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삶에 위로가 되었고요. 제 삶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아 학력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했던 과거의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문해학교는 삶의 질을 바꿔주는 정말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9년 차 문해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올해 65세가 되었습니다.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며 정말 살만한 세상에 제가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황금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